비즈니스로 멋진 두 번째 인생 디자인하는 우리 그룹 자이언트 이미경입니다. 음, 어, 강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좀 떨리네요. 어, 평소 제가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임페리얼 박민숙 사장님 팀미팅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미약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제가 박민숙 사장님을 그 특별히 애정하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곁에서 이렇게 뵙는 박미숙 사장님은 시스템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시는 모습, 그리고 시스템대로 사업하는 모습이 사업자들의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셔서 제가 하이리빙을 하면서 이렇게 멋진 리더 사장님과 함께 교류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하이리빙이 주는 또 다른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 이렇게 박미숙 쌤을 애정하다 보니까 박미숙 사장님과 함께하는 팀원들도 특별히 제가 다른 팀에 어, 앞서서 애정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그룹 카톡방에 성장해서 그 핀업 소식이 올라올 때 대구 팔도강산 팀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막 제가 제 파트너 핀업한 것처럼 막 가슴이 막 기쁨으로 그다음에 설레임으로 막 이렇게 가득하거든요. 그만큼 애정하는 팀에 와서 이렇게 저의 소중한 경험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참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저를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하이리빙 사업을 하기 전에는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으로 20년 정도 직장 생활만 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바디 클린저를 소개받아 쓰면서 딸의 아토피가 개선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이리빙 쇼핑몰을 알게 되었고 하이리빙 쇼핑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평생 해야 하는 소비 생활을 하이리빙 쇼핑몰을 이용해서 하면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평상시 제가 잘 해오던 일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그분들도 지혜롭게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평범한 사람들이 연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의 기회가 된다는 것에 비전을 갖고서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이성구 대표님의 후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제가 그 성공적인 1인 사업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그룹 대표이신 로얄오너 이성구 대표님의 아낌없는 후원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사업 재밌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장님들과 이미 이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이리빙 사업에 대한 어떤 가치나 좋은 점을 느끼시고 이 사업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진행하는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진행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와 함께 시간적 자유를 얻어서 안정적인 삶을 이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진행하는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하이리빙 소비 플랫폼을 통해서 일상 소비 생활을 하면서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 멤버십과 수입 창출을 원하는 비즈니스 멤버십을 연결하여 시스템이 작동하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연금 수입이 창출되는 무점포, 무자본, 1인 기업가의 그 경영을 이곳에서 이뤄갈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신유통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에 선택하게 됐던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유통구조였어요. 유통구조를 알게 되면서 눈이 확 뜨였고 의식이 깨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익숙한 대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또 갖지 않고 그 대기업 주도의 대형마트나 홈쇼핑을 통해서 생활용품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마트라든지 쿠팡, 롯데마트, 뭐, 어, 요즘은 카카오도 많이 이용하시죠? 컬리라든지 코스트코 이런 매장을 통해서 유통업자들이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것이 어떤 문화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가 이제 충격이었죠. 여기 경향신문 자료에 보시면, 유통업자 대기업은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3천억 이상의 대자본을 들여서 소비 플랫폼을 제공하고 최고 55%에서 40% 순수 마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 정도의 마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유통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서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제품을 광고하는 연예인들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 삶이 부러운 것보다 그들이 벌어가는 수입, 그들이 누리는 삶이 우리는 이제 부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연예인들은 일반인들이 평생 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억대의 연봉이라든지 일회성 그런 광고를 통해서 단지 15초 광고를 통해서 벌어가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대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일 뿐 어떠한 혜택도 받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수입을 창출한다라는 건 사실 어렵고요. 0.1에서 0.5%의 캐시백을 제공하는데 대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권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불안한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당연하게 이용하는 그런 유통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이리빙 소비 플랫폼은 대기업이나 유통업자가 주도하는 그런 유통이 아니고 프로슈머,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유통으로서 회원제 쇼핑몰로 운영이 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이 가입할 수 있고요. 원가가 여기 50원 더 추가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한 중소기업과 제휴를 맺고 이렇게 프로슈머, 단순히 돈만 쓰는 그런 소비자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슈머와 직거래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회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기 이마트 가격이 비슷하죠. 이마트 가격 기준으로 책정된 저렴한 가격에 홈쇼핑의 기능을 가진 택배 기능이 있고요. 또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을 편리하게 택배받아 쓰면서 그동안 일반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35% 사업 소득의 기회까지 가져가면서 내가 이곳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얻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어차피 소비 생활을 하는 곳이 나에게 또 어떤 수입을 가져다 준다라면 정말 재미있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일반 유통과는 달리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이런 격리, 회계, 택배, 서비스, 쇼핑몰 운영은 하이리빙 회사가 하면서 8%의 사업소득을 취하고 회원은 이런 소비자처럼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비 경험을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협업을 통해서 유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 3천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내가 하이리빙 소비 플랫폼이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소유한 1인 사업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본가의 영역인 대자본을 가져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소득 35%의 사업소득의 기회를 가져가게 됩니다. 괜찮지 않나요? 뭐 많은 사람들이 내 사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하지 못하냐면 자본의 한계에 부닥치고요. 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격리 회계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시스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험 부족으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없는데 그런 위험한 부분들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회사가 서포트를 해주고 우리가 잘하는 소비와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협업을 하는 거죠. 또 하이리빙은 단순히 이런 소비하고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동안은 당연히 자본에 의해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소비자가 이제는 이런 유통 안에 이런 많은 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식화된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해서 자기 권리를 찾아가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깨우고 조직을 이뤄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교육하는 경제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그 병폐죠. 빈익빈 부익부.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자본의 힘에 의해서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불평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절망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자본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소비 권력을 이뤄서 부의 재분배와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유출되는 그런 국부를 지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의식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이리빙 쇼핑인 거죠. 이런 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고 더욱더 이 멤버십이 건강하게 탄탄하게 커지기를 원하면서 이 더운 여름날에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회사가 지원하고 우리가 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소비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이루어서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어떤 또한 다른 시스템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요. 간단해요. 하이리빙은 일반 소비를 어 개념 소비, 하이림 쇼핑몰로 옮기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옮겼을 때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렇게 사업 '아 이런 것이 하이리빙 사업이구나.'라고는 알 수 있지만 그렇다면 하이리빙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탄탄한 멤버십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경제학적인 용어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도 합니다. 이 원리와 이 개념과 원리를 알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을 투자했을 때 그리고 이곳에서 말하는 그 시스템을 알고 그것이 내 사업에 바로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인 멤버십, 안정적인 수익과 그다음에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건데요. 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과 서비스에 만족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했어요. 경험담을 들려주고 자본 투자 없이 유통에 참여해서 수익도 올리는 신유통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원리가 있어요. 시스템에 참여해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 활용한 시스템이 그 멤버십 안에서 복제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 그러니까 소비 시스템에 참여하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하냐면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고 어떤 부분이 복제되냐면 이곳에서 하는 행동 양식, 멤버십이 건강해지고 탄탄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복제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와 함께 시간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리미 시스템이 좋은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업과 일반적인 경제 활동은 개인의 노력만큼 어쩌면 노력보다 더 적은 수입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경제 활동과 시스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다 보면 개인이 개인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한대의 소득 확장 가능한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책 잠깐만요. 끝없는 추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도 굉장히 성공한 성공자이죠. 성공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을 벌고 싶으면 시스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돈, 그리고 안정적인 돈, 지속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성공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아셨죠? 그런 다음 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여기 AI가 있나 봐요. 자꾸 넘어가요, 스스로. 예. 근데 시스템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 노력을 보완해주고 내 노력을 배가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잘 배우고 활용하고 복제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성공은 습관이다. 습관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습관을 기르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 습관을 키워나가고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어야지 그것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성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덱스트 예거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나의 좋은 습관이 되었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무엇을 하는데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습관도 바뀌고 결과물도 바뀌게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듣죠. 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시간을 아껴 쓰고 쪼개 쓰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중요한 것에 시간을 집중해서 쓰는 것, 그것이 시간 관리인데 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의 그 한정된 자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쓰느냐, 바꾸느냐, 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와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 우선순위와 행동 방식을 관리하는 것이 시간 관리고 그렇게 시간을 관리했을 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시간 관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가 하이리빙을 통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주로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크게 8가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책이고 두 번째는 미디어고 미팅 참석, 100% 애용, 그 다음에 STP, 소비자 관리, 상담, 신뢰 쌓기 이 8가지를 하루 24시간 안에 내가 몇 %의 비중을 놓고 얼마나 좋은 양, 얼마나 품질 좋은 그런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이것을 내 습관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것을 습관으로 가져갔을 때 나에게 어떤 성장을 약속하는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이에요. 책을 읽게 되면 시대의 변화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나름 뉴스도 보고 어떤 책도 보고 하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봐야 될 건 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책을 통해서 내 마인드,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느꼈던 건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했다라는 거,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었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하이리빙 사업에 시대의 흐름 속에 이런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얘기했지만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면의 견고한 확신과 그 확신이 지속할 수 있고 또 책을 읽다 보면 말 잘 못하는 내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내가 표현력도 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안에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이 주는 의미는요. 책은 그 쓰여질 때까지 하루아침에 쓰여지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책을 썼고 그분들은 대부분 성공자예요. 예, 성공자의 삶과 자세, 사고방식을 알고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책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됐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책이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 성인이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지 지적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책은 아프지 않게 저 스스로를 어 저의 모습을 비춰줘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매일 15 분씩 책을 읽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면 원하는 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나 자신이 그런 나를 인정하고 조금씩 기다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는 목차부터 읽어요. 이렇게 목차 쭉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구나.' 서문 읽고 제목을 이렇게 보면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 알고 그중에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읽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제 시작하면 끝까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매일 15 분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책이 달다라고 느낄 정도로 나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책과 친해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습관으로 가져가고 내가 시간을 써야 할 것은 바로 미디어를 듣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의 미디어 한 개 이상의 미디어를 듣는데 미디어는 내가 하이든 비전을 보고 뜨거웠던 마음이 계속 뜨거울 수 있도록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또 미디어를 듣다 보면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했다가 딱 들으면 바로 전화하게 되거나 행동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또 주게 되는 게 미디어고요. 또 어 시간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또 이렇게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운전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뭔가 하면서 들으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인제 미디어 또한 대부분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성공자잖아요. 하이디빙을 통해서 성공을 하셨든 일반 사회에서 성공을 하셨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긍정적인 영향력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따라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나를 성공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환경 안에 두게 되기 때문에 미디어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 시작 때부터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어떤 말을 해 줘야 될지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미디어를 들으면서 가거나 미리 이렇게 들으면 미디어를 듣는 중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요. 또 미디어에서 들었던 부분들을 내가 또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업 설명 미디어를 듣거나 제품 미디어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됩니다. 미디어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안 들렸던 게 들려요. 그때는 안 들렸는데 들리고 왜냐하면 내가 달라졌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에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또 미디어 듣다 보면 막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아 뭔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전할 사람이 자꾸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미팅 참석이에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미팅 참석 너무 잘하고 계시죠? 음, 하이리빙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미팅에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그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하루 24시간 안에 일주일 안에 그리고 한 달 안에 어떤 미팅에 참석할 것인지 미리 세팅해 놓고 그것을 내 스케줄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간답니다. 그래서 미팅은
시스템을 배울 수도 있고요. 시스템이 복제되기도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성공에 좋은 환경이 되는데, 미팅에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오세요? 오늘 가면 또 뭘 배우지? 오늘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와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근데, 미팅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팀 전체에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좋은 영향을 받고 싶으세요? 좋은 영향력을 가져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안 좋은 환경에서 연꽃처럼 이렇게 피어나고 싶으세요? 어, 먼저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팅에 일찍 오시고, 그다음에 미팅에서 긍정적으로 함께 서로를 맞아주고 이런 환경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팀워크 사업이잖아요. 철저한 개인 사업이긴 하지만 팀 안에서 서로가 화이팅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팅은 그런 환경이 되어주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미팅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이 교육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듣는데요. 미팅 안에서 누군가가 스피치를 하거나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는 이렇게 잘 들리나 봐요. 그래서 미팅 안에서 동기부여도 받고 미팅 안에서 배워가고 가져가고 또 결단하는 것도 미팅 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팅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요. 미팅 안에서 있다 보면 우리 스피치 하잖아요. 스피치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하게 하는 건 바로 스피치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스피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기회가 되고 또 한번 용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스피치를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서로 공감하고 어떤 이렇게 같은 코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성장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대구팀 사장님들은 너무 미팅에 원칙적으로 잘 참석하고 계셔서 제가 늘 멋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갖고 규칙적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미팅이고요. 미팅 참석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치 봉사하는 거 정말 제가 이렇게 요즘 느끼는 걸 보면 서로의 스피치를 보고 결단하고 사업하고 성장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애용이에요. 애용도 그냥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템이 내 사업을 키워주고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애용하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을 누군가한테 추천해서 함께 쓰는 사람을 늘려가고 그 함께 쓰는 사람들이 함께 광고하게 되고 그 멤버십을 통해서 연금 수입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가장 좋은 소비자가 되어서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누구에게 전달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써보면 감동하게 되고 그 확신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멀티돔 엄청 광고했잖아요. 멀티돔 가격이 있다고 안 쓰려고 하시는 분이 아프다고 하길래 제가 그거를 며칠 빌려드려서 쓰게 했더니 써보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말이 180도가 바뀌더라고요. 그것처럼 애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다 잘하고 싶고 빨리 성장하면 좋겠다 싶으시잖아요. 사업을 가장 쉽게 빠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애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한 가지 애용하면 한 가지만 광고하고 한 가지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100가지 애용하면 100가지 제품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애용을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전달할 확장 가능성이 많은 그런 아이템부터 주력 아이템으로 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스폰서님과 상담해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이리빙 전달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파는 거 못해.
막 이러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쓰는 거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을 제가 세미나 초대했는데 주변에 세미나 간다고 얘기했더니 다단계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다단계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다단계가 뭔데요? 그랬더니 막 제품 팔고 막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품 잘 팔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 판대요. 그래서 그러면 쓰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쓰는 건 할 수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뭔가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나 자신에게 제품을 파는 거죠. 그리고 그 내가 써본 그런 감동과 가치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 공부하면서 쓰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제품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고 차별화된 그걸 알려줄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 쓰는 것이 바로 애용입니다. 내가 애용하는데도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이제 사업 설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5번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셔야지 사업이 잘 된답니다. 그리고 빨리 된답니다. 크게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렇게 해온 이유가 바로 5번을 잘하기 위해서 5번을 내가 하루 24시간 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셔야 되고 몇 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5번을 잘하기 위해서 1, 2, 3, 4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이리빙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하이리빙 사업을 잘하는 것은 소비 멤버십과 사업자 멤버십이 성장하면 되는 건데 그 사업자 멤버십과 소비 멤버십에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본질적인 사업 활동이 바로 사업 설명이에요. 우리가 왜 이 제품을 추천하는지, 이 제품을 쓰게 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일으켜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이디빙 사업이 가진 비전과 가치, 기회를 소개하고 상대방도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5번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할까?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겁이 스스로 먼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구 대표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세요. 그걸 뭐 하려고 걱정해. 그건 그 다음 순서야. 그 다음 순서 걱정하느라고 앞에 걸 못하지 말고 먼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STP를 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선택은 상대방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영원히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려놓고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는 마음, 돕는 마음으로 하면은 되는데 나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잘하는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업 설명을 해보면 제품을 쓸 사람인지 제품도 안 쓸 사람인지 사업을 할 사람인지 사업을 안 할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계속 시간을 들일 수 있거든요. 사업 설명을 해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그것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업 설명을 해보면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까보면 우리 화토장 넘긴다고 하잖아요. 저 화토 안 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광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빨리 알고서 빨리 다음 사람으로 기회를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업자 기준으로 월 15회 이상이고 전업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STP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 설명을 내가 하루에 몇 회를 하느냐가 사업 성장의 비밀이에요. 제가 마스터 갈 때는 하루에 3명 이상에게 STP 하는 걸 목표로 했었고 자이언트 도전하고 할 때는 5번 이상
7번 이상 이렇게 하는 걸 사업 설명의 횟수를 STP 횟수를 늘리라고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비밀이었고 노하우였어요. 그만큼 내가 STP를 준비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도 준비하는데도 시간 투자하셔야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저 잘 못해서 못해요가 아니라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어, 그리고 간절하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소비자 관리예요.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해보면 사업은 못 하겠는데 제품은 쓸 수 있어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과 상관없이 제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건데 그렇게 제품을 좋아서 하이림 제품이 좋아서 쓰는 그 10명에서 15명의 고정 소비자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 사업자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소비자 관리하는데도 내 시간을 할애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에게도 하이리빙 쇼핑몰을 이용해서 소비했을 때 어떤 혜택이 되는지를 STP를 간단한 STP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스스로 구매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제품 실험을 통해서 우리 제품의 이런 특장점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제품 실험을 보여주면 확신이 확 들어서 절대 다른 제품 쓰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알려준 그분이 하이림 제품을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딴 제품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1번이죠. 1번이면 좀 번거롭고 조금 어색하다 하더라도 바디 클린저 하나라도 이렇게 흔들어서 보여주시는 그 실험을 하게 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본 것이 그 사람 눈에 그 사진처럼 딱 찍혀 있어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자료, 리플렛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체험 사례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함께 제공해서 그분이 꾸준히 제품을 쓰고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함께 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후속 조치도 잘 하시면서 소비자에게 소개받기를 통해서 사업자를 찾아내면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더 탄탄하게 견고하게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 사업은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소비자, 사업자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멤버십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꼭 사업자가 아니어도 소비자도 일을 하잖아요. 제품도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런 모든 과정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사업하신, 나보다 경험이 많으신 성공자를 배출하신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하는데 상담을 위해서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죠.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 도끼질을 하는 것보다 도끼 날을 가는데 시간을 더 써야 된다고. 그 도끼 날을 가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상담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엄청난 그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몰라서 계속 기계를 못 돌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걸 고쳐주면 어디를 고쳐야 돼, 어디를 쳐야 되는지 알려주면 뭐 1억을 컨설팅료를 주겠냐 이렇게 했대. 급하니까 사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정작 답은 딱 이렇게 여기를 치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 알려주고 1억을 받아가면 어떡하냐라고 막 했을 때 어디를 정확하게 쳐야지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노하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행동과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상담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를 만나는 것도 사업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긴밀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시스템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바로 상담이에요. 얼마 전 제가 그 컨설팅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어, 그, 한 마리 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1톤의 무게를, 어, 싣고서 갈 수 있는 말이, 음, 2마리 있다면, 얼마를 이동할 수 있을까요? 2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한 마리가 1톤이니까 2마리면 2톤을 운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답은 0이었어요. 왜 0이었냐? 2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2톤을 움직일 수 있지만, 서로가 가는 방향이, 한 마리 말은 왼쪽으로 간다고, 한 마리 말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제가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맞춰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폰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봐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보고서 나한테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나한테 맞는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믿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꺼내주는 것이 바로 스폰서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팀워크 사업이라고 하는데 파트너하고 팀워크를 잘 맞추려고 해요. 근데 가장 내가 먼저 팀워크를 맞춰야 되는 대상은 스폰서와 신뢰와 긍정적인 협력을 하는 팀워크를 맞춰줄 때 내 파트너들도 스폰서와 같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상담하실 때 사업을 하는 자세, 목표, 전략에 대한 이런 준비된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내가 따로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을 따로 떼서 해야 되는 거고 스폰서는 파트너를 상담해 줄 의무는 없어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보통 백종원 같은 사람한테 컨설팅 받으려고 하면 돈 주고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예약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폰서의 상담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이리빙 스폰서들은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없을까? 막 이렇게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파트너들. 그것처럼 굉장한 시스템 봉사가 상담인 거죠. 이렇게 상담하면서 신뢰 쌓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사업을 하진 않지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받는데 제일 먼저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나 자신과의 신뢰를 쌓는데 나 자신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첫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나를 지워받고 구박하고 그래 너는 못해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제는 요거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이것도 했잖아 라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점점 더 어제보다 나아지는 나로 나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팅에서 스폰서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스폰서와 나와의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음, 내부 네트워크와의 신뢰.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 왔을 때 내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한 이 안에 있는 멤버들, 리더들과 지속적인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더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와의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미팅에 원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 저분 항상 원칙을 지키는 분이야 라고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파트너, 소비자와의 약속은 잘 지켜요. 그쵸? 그것에 우선하는 것이 나의 사업을 도와주는 사업 환경 안에 있는 그런 스폰서, 형제 라인 이런 환경 안에서 신뢰를 지켜가는 거. 그리고 실력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것도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소개하고 싶은 모범이 되는 그런 리더로 내가 이런 과정 안에서 변화해 가는 건데요. 제가 오늘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에 내가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내 변화의 속도도 변화의 방향도 많이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사업의 크기가 이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나를 너무 체근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 안에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하늘도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 자신과 약속을 지켜가면서 이것을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건데요. 이렇게 A과 처음에 어설프게 했던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이제는 막 너무 잘해 가지고 몇 번을 STP를 하느냐 막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A 코어의 축적은 바로 뭐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완성하게 하는 그런 완전 성공 공식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안에 이 8가지를 내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해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장의 속도와 크기가 달라지고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어 이렇게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내가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 성장이 나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두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 멋진 나로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고 음. A코의 분량을 채우라고 저는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성공이 안 됐어. 그러면 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분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에 먹어야지 배가 불러지는 거지. 한 숟가락 먹었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공에서 원하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직급이 원하는 만큼의 분량을 채워야지 그게 축적이 되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멋진 그 대구 팀 분위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다들 파워풀한 리더들이세요. 이미 이런 성공 습관을 어 아주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해 계신 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환경 안에서 많은 분들이 멋지게 성장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신 분도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분도 있고 더 변화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우리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남들은 그냥 퍼져 있고 그냥 아무런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사는데 이 안에서 쪼끔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멋진 내가 되고 싶은데 그런 내가 되지 못해서 막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이 성장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이 안에서 또 박미숙 사장님 너무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좋은 환경이 되어 주시잖아요.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 우리 대구팀의 성장을 제가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거 아시죠? 어 여기 대구팀 사장님들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찾자. 우리 함께 화이팅! 감사합니다.